잘 반갑습니다. 2025 대수능 물리학 대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수능을 본 친구들은 자기의 시험을 이제 복귀하려고 이 강의를 들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비 수험생들, 우리 이제 2학년이나 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 또 요것도 참고하려고 듣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가면서 함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죠. 지금 보면 두 가지. 보호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당연히 기억이 현대 원자 모형일 것이고 여기 있는 니은은 보호의 원자 모형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옳게 말한 거 고르는 거거든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 학생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그렇죠. 현대 원자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모형이니까 맞고요. 다음 동그라미 니은은 현대 원자 모형이야 라고 B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은은 현대 원자 모형이 아니죠.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니까 틀렸고. C. 니은에서 n=1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기파 방출해라고 했는데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는 방출이 아니라 흡수라고 해야 하니까 C도 틀렸고요. 맞는 친구는 A밖에 없군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정도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2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빈칸 두 개를 채우는 문제거든요. 뭐 빈칸 두 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풀었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테나에 수신된 전자기파에 의해서 1차 코일에 전류 발생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수신회로의 2차 코일에 삐리리가 흐른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전류가 흐른다죠. 그죠? 근데 이 전류가 선택지 1번부터 5번을 보면 1번은 유도전류, 또 3번에 광전류가 있고 5번에 직류전류가 있는데 광전류는 광전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교류전류이기 때문에 5번에 있는 직류전류는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요거 전류는 전류인데 우리 선택지에 있는 답을 골라준다면 유도전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회로의 삐리를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동일하게 하면 공명이 일어난다. 뭡니까? 공명 진동수 또는 공명 주파수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유도전류와 공명 진동수 순서대로 되어 있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될 것 같고요. 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희한하게 3번 1페이지에 렌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렌즈 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점 배점의 문제군요. 자, 그림처럼 초점거리가 F인 볼록 렌즈다. 렌즈로부터 물체를 이렇게 10cm만큼 높이 H인, 크기 H인 물체를 놨다라고 했고요. 상은 D만큼 떨어진 곳에 라지 H만큼의 크기로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긴 상은 딱 보기에 적립상이죠. 적립상은 우리가 허상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세트로 외우라 했습니다. 적립 허상이니까. 아니면 렌즈로부터 이제 들어온 빛을 빛의 연장선을 그려서 그 연장선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허상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찾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특이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스몰 h분의 라지 h 배율입니다. 그 배율을 얼마로? 2.5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율이 2.5란 얘기는 배율은 A분의 B인데 A는 10이고 그 다음에 B는 허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배율 쓸 땐 플러스로 절대값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요건 이제 B라고 쓰겠습니다. 그것이 2.5가 나오면 되니까 당연히 B는요. 크기만 보면 우리 25cm인 거 알 수 있고 여기가 25cm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 보시면 상은 실상이냐? 안 되고요. 니은 D는 25cm냐? 맞고요. 그 다음에 초점거리 F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 여백에다가 초점거리 구하겠습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쓰면 되고 A분의 1은 10분의 1 써주면 되고 플러스 자, 요거 허상이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25분의 1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초점거리 F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F를 찾는 거죠.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는 걸 찾을 때에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우리가 F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오지만 어차피 곱해도 마이너스 있으니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로 쓸게요. 그럼 여기는 15가 나올 것이고 곱하면 10 곱하기
25가 되어서 요 값을 계산해 주면 요거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3분의 50cm가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2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이 틀렸고 맞는 건 니은만 맞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렌즈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또 4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4번. 0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중슬릿이 있고 단색광을 비쳤어요. 스크린까지 L만큼 떨어져 있고 거기에 L이 1m일 때 다음과 같은 무늬가 나타났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센터 5.5 밝은 무늬구나. P점 밝은 무늬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밝은 무늬인 곳이 바로 L이 1m일 때야. 근데 L을 바꿨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LX라고 되어 있고 무늬가 바뀌었고 센터는 그대로 밝은 무늬지만 P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때 LX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딱 보기에 먼저 이중슬릿 간섭 실험 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1m일 때랑 LX일 때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O부터 P까지 센터로부터 무늬가 있는 우리한테 관심 있는 이곳까지의 거리인 x가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센터로부터 어떤 무늬까지 거리인 x를 쓸 때는 식을 경로차는 L분의 dx 요거 써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1m나 여기 있는 LX일 때나 이중슬릿의 요 폭 d 변한 거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요 x도 같다고 했으니 여기 있는 L의 관계는 바로 경로차의 역수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로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밝은 무늬면 3람다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3람다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경로차의 비가 2대 1이에요. 경로차의 비가 2대 1이면 당연히 반비례하니까 L의 비는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1에 해당하는 게 얼마? 1m네. 그러면 2에 해당하는 LX는 얼마? 요거 2m가 되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바로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늘 많이 연습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나왔던 문제지만 굉장히 좋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리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단진자 문제가 나왔군요. 질량이 같은 A, B 추를 놓았고 같은 높이에서 높이만 같은 거지 지금 실의 길이는 이쪽 LA가 A 쪽이 더 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탁 놨어요. 놨더니 이렇게 진자 운동할 것이고 여기도 진자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A, B를 두게 되면 여러분 A는 A대로 움직이고 B는 B대로 움직이지만 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납니다. 그죠? 엇박자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때로 탁 오는 최소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고 그때가 바로 T0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한 의미 그것들을 잘 이해해 두기만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A의 주기는 TA, B의 주기는 TB더라.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LA와 LB의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네요. 얼마냐면 121분의 100입니다. 이 값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선생님 딱 보기에 요게 먼저 보입니다. 그 다음에 A 거 이쪽에 한번 써보고요. B 거 쓴 다음에 물리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L이 실의 길이가 A는 121, 그 다음에 B는 101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L을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주기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A의 주기는 11에 해당하는구나. B의 주기는 10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11과 10이 딱딱딱 서로 막 움직이다가 탁 일치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여기는 몇 번? 그치 10번 진동하면 110이라는 시간이 나올 거고요. 이때 11번 진동하면 여기도 110이라는 일치하는 그 순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T0라고 했으니까 그 T0는 A의 축이 10번이니까 10TA와 B의 축이 11번, 11TB와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은 여기 해놨네요. 기억은 주기는 A분의 B가 11분의 10이다라는 거 있고,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T0는 TA로 볼 땐 10만 곱하면 된다. 물론 TB로 하면 11 곱해주면 되죠. 요게 바로 이제 니은에 나와 있는 보기 맞고요. 다음 디귿 A와 B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같냐? 여러분,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속력, 바로 바닥에서의 속력을 말합니다. 바닥에서의 속력을 말하고 그 바닥에서의 속력은 V는 루트 EGH이고 요 H 바로 최고점과 최하점의 요 높이차, 요걸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하고 어때요? 이쪽이 더 작네요. 따라서 높이차가 작으니 높이차는 A쪽이 B쪽보다 커요. 따라서 속력도 A쪽이 B쪽보다 큽니다. 질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큰 A쪽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막 식을 써놓고 그것들을 쭉 정리하지만 사실 시험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다 풀어내야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천천히 적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도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6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회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면 저항이 같은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 번은 A에 연결하고 한 번은 B에 연결한다. 근데 그때 A에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I0다라고 했습니다.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I다. I0다. 여러분, 스위치를 A에 연결하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2개는 서로 직렬이면서 나머지 것들과 병렬이고, 지금 전류계는 요 저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만 알면 되죠. 만약에 전체 전압을 V라 하고 각각의 저항을 R이라 한다면 전부 다 R이 될 텐데, 여기 있는 I0는 여기 있는 이렇게 스위치를 A 연결하면 요거랑 이렇게 3개가 다 병렬 연결된 거고, 이때 전압 V가 여기에 그대로 쓰일 테니까 R분의 V가 되겠다. 요게 바로 지금 I0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스위치 A 연결했을 때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 연결합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이제부터 쭉 가서 여기서부터 갈라지겠죠. 갈라진 다음에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요, 한쪽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래 저항은 그냥 바로 와 있고, 여기 있는 저항은 또 가서 갈라지고 또 갈라진 다음에 모두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옆에 한번 그려볼게요. 한쪽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그게 바로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고, 요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2개 있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전류계가 있는 저항은 바로 여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건 혼자서 전압 V를 다 쓰지만 위에 있는 저항들은 이렇게 세트로 저항 V가 걸릴 겁니다. 근데 같은 저항이니까 여기는 2분의 R, 여기는 R이니까 1대2의 전압비가 걸려요. 저항비가 걸려요.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비가 1대2라면 전압도 1대2가 되니 이쪽은 3분의 V, 여기는 3분의 2V가 걸리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의 전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 전압이 3분의 V였구나. 저항값은 R이니까 3R분의 V가 되고, R분의 V가 I0니까 요건 얼마예요? 그죠? 3분의 I0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여러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덜 허비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잘 맞췄던 일반 상대성 이론 관련된 관성력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바깥에, 우주선 바깥에 정지해 있는 P가 있어요. 근데 저 우주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볼 건, 여기는 P가 볼 건 이 안에 있는 저울의 눈금이에요. 운동 방향 이쪽인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P가 본 저울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물론 잘 풀었긴 했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우주선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그리겠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조금 가서 우주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자, 여기 저울이 있는데 저울을 이따만하게 그릴게요. 그 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주선이고 저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일단 뭔가 확 하고 추진됐겠죠. 그죠? 그 추진된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의 힘을 받을 겁니다. 그 반작용 힘, 요것은 이 우주선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고 그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을 미는 힘은 저울이 사람을 미는 힘이에요. 그러면 저울이 사람을 밀면 사람도 저울을 반대로 밀겠죠. 그게 바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요 F가 요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힘들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점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했겠네요. 힘이 더 크게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어때요? 가속도가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 여기도 등가속 직선 운동이지만 이때 가속도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이때는 힘이 없네, 힘이 없다는 얘기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가고 있던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선택지에서 골라봅시다. 첫 번째, 먼저 등가속도 운동 해야 합니다. 요거 맞고요, 요거 맞고요. 두 번째도 등가속도 운동인데 기울기가 커졌죠. 우리 아까 봤던 힘이 커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고요.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m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죠. 자, 기억 트랜지스터 종류 뭐냐라고 했습니다.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 NP, N형입니다. 거기는 PNP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 니은 베이스의 전위와 여기 있는 컬렉터의 전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전류 흐르는 걸로 구해냈죠. 전류가 흘러갈 때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높고 낮고 또 여기서는요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요 쌍을 물어보기 때문에 컬렉터가 베이스 쪽보다 전혀 높습니다. 지금 니은에서는 여기는 베이스가 높다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디귿 IC와 IB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전류가 센 건 2m 전류.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컬렉터 전류, 그 다음이 베이스 전류니까 이런 관계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디귿 맞았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너무나도 쉽게 나온 그런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고요. 대신 배점이 3점 배점이었습니다. 매우 쉬운 3점이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문제가 나왔습니다. 케플러 법칙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A의 위성과 B 위성이 삥삥 돌다가 한 곳에서 P점에서 경로가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크기라든가 아니면 중력의 크기 또는 긴반지름 구하는 거, 공전주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같은 점까지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를 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배점은 3점이었지만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위성의 질량 같다라는 말 나와 있고 B점은 가장 가까운 점이다라고 했고 자 거기에 이제 A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중력이 9F0 그 다음 가장 먼 곳에서는 F0다 라는 말을 줬습니다. 일단 먼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행성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힘은 9대 1이지만 떨어진 거리는 1대 3이죠. 1대 3이니까 우리 이걸 그냥 R이라 쓰고요. 여기를 3R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긴반지름이 얼마 나옵니까? 2R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A에 대한 내용들 먼저 정리했습니다. 자, B는요. A랑 B랑 공전 주기를 줬는데 그 공전 주기가 몇 대 몇이냐면 A부터 쓰면 1대 2 루트 2만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공전 주기가 1대 2 루트 2란 얘기는 B쪽이 긴반지름이 몇 배? 긴반지름이 2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긴반지름이 2R이기 때문에 긴반지름이 A 거가 2R이니까 B 거는 4R 나와야 합니다. 4R이란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R 나오면 되지. 근데 이미 여기가 R이 있어요. R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치. 여기는 7R만큼 떨어진 곳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제일 작을 때 여기군요. 여기서 최소값이 FB다라고 했고 그 값도 우리에게 이제 구하라. 요걸 이제 구하는 게 몇 F0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일단 기준을 잡은 거 여기 있는 요 9F0 9F0라고 하는 것은 G, 라지 M 행성 질량이고요. 위성 질량 스몰 m 떨어진 거리 R이니까 R 제곱 이게 바로 9F0야. 근데 이쪽에 있는 FB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다 바로 쓰죠. 뭐 G, 라지 M 스몰 m이고 그 다음 행성으로부터 7R만큼 떨어졌으니까 7, 7이 49 R 제곱이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R 제곱분의 GMM이 얼마입니까? 요게 9F0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해주면 49분의 9F0라는 값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 정답을 3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나왔지만 굉장히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점은 3점이지만 그 부분 참고하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구심력 측정 장치로 우리 구심력에 대한 다양한 물리량들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지름 R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주기를 구하는 실험이 나고 추의 개수를 바꿔서 하는 게 실험 다고 그 다음에 R을 바꿔서 실험하는 게 라 실험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라고 했고 우리 바로 보기 기억하면서 정리합시다. 기억. 줄이 고무마개를 당기는 힘. 여러분 줄이 고무마개를 당겨요. 그 누가 당깁니까? 바로 쭉 가면 추의 무게가 당기죠. 추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니까 따라서 추의 개수가 2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크다. 당연하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 니은. R은 R1일 때, 요때군요. R은 R1일 때 고무마개의 속력은 추의 개수가 2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추의 개수가 1개, 2개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추의 개수는 달라졌지만 뭐 R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고무마개 질량 일정하니까 힘 F는 R분의 mv제곱 이 식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R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M도 요거 일정하면 여기 있는 F와 V에 이런 관계 있다. 물론 제곱이 있긴 하지만 F하고 V하고 서로 비례, 제곱에 비례한 속력의 제곱에 F가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추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속력도 뭐예요? 그죠? 빨라지는 거지. 추의 개수가 2개일 때가 더 속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맞았고요. 자, 다음 디귿. R1이 R2보다 크냐? R1 여기 있고 R2 여기 있는데 그 값이 이거보다 크냐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R이 있었지만 추의 개수하고 이런 식으로 추의 개수 일정하게 두고 이렇게 추의 개수 일정하게 두면 그때 요 값 T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나왔고 T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나왔으니 R1과 R2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기 나왔으면 mr 오메가 제곱 이 90역식을 쓰면 되죠. 근데 오메가가 뭐지? t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를 제곱하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고정되는 거. 고음하게 질량 안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파이 제곱도 그대로. 추의 개수도 하나로 픽스했기 때문에 요것도 일정.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r과 t제곱은 이렇게 있으면 요건 무슨 관계? 이건 비례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t제곱이 아니라 t제곱분의 1이란 말입니다. 요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r과 t제곱분의 1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무슨 관계? 이건 반비례 관계예요. 요건 비례 관계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r과 지금 제시되어 있는 t제곱분의 1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여서 여기 있는 요 t제곱분의 1이 r2일 때가 더 크네? 그럼 반비례니까 요게 크면 r은 반비례, r1이 더 크구나라고 해서 디귿도 옳은 보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90역에 대한 공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보기를 읽으면서 어떤 공식을 쓰면 되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물리량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니? 라는 걸 묻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던 등장했던 그런 유형이고 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그런 모티브를 그대로 따서 우리 여기 있는 수능에 낸 거기 때문에 많이들 연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A, B 도선이 있고요.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인데 원점으로부터 A는 아래로 D, B는 위로 3D만큼 떨어져 있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P점인데 그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인 합성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딱 보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가 D고요. 여기는 루트 3D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얼마? 30도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2D만큼의 거리 떨어진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쪽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여기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3D.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3D. 요건 또 같이 공통으로 쓰는 변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이 나오네요. 여긴 60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3, 3은 9에 3 더하니까 여기는 루트 12D 떨어진 거리까지 우리 알고 있어야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를 풀 때 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60이니까 이게 90도예요. 그죠? 이게 90도니까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직각 삼각형이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P점을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P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P점이고요. 여기 있는 B0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B0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중에 하나일 것이고 A가 만드는 자기장은 거기에 직각하니까 직각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나일 것이고 근데 지금 합성된 자기장이 이거란 얘기는 요거 A 거는 이거고 B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B 거, B가 만드는 자기장, 요거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구나 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60이에요. 여기 60이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30이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B0니까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은 2분의 B0,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요건 이제 여기를 우리가 30도 하면 2대 1대 2, 그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빗변이니까 2라고 쓰자. 그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B0야.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빗변이 2면 요거는 얼마예요, 여러분? 1이죠. 요건요,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 2대 루트 3의 관계를 두고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1이거든요. 자, B가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쓸게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1이야.
근데 그 B가 만드는 자기장은 B가 여기 있고 떨어진 거리 루트 12 D인데 D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안 쓸게요. K도 1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전류색이 I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가 만드는 자기장.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였냐면 루트 3이었네. 그리고 A는 떨어진 거리가 2D니까 2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전류색이 A 이렇게 IA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봐요. IB 얼마입니까? 루트 12. IA 얼마입니까? 2루트 3. 루트 12가 어차피 2루트 3이니까 결국 전류 세기는 A 거랑 B 거랑 같았구나 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억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입니다. 천천히 상학함수를 분석하고 대응되는 숫자들을 공식에 적용한 다음에 좀 더 간편하게 풀어놓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고 그냥 B제로라 둔다면 여긴 뭐 2분의 B제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하거나 분수가 더 심하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제로는 우리가 이제 2가 B제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놨죠. 자, 그러면 기억됐고 이제 니은 갑시다. 니은 가의 원점 여기군요. 원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얼마냐? 합성 자기장 구하는 거구나. 지금 B는 이쪽으로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B에서 전류가 나와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B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야. A는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으려면 여기도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둘 다 나오는 방향인데 A가 B보다 가깝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당연히 A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둘의 합성된 자기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니은에서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이제 디귿. 이제 나로 갑시다. 디귿. 나에서는 여기 있는 P점하고 여기 있는 B는 그대로 있는데 A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었는데 그걸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눕혀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류를 이렇게 보낸다면 P에서는 나오는 쪽으로 A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B가 만드는 자기장과 A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성을 우리한테 이제 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 있는 자기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생길 거고요. B가 만드는 건. 그 다음에 A가 만드는 건 뭐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한다면 그 둘이 또 수직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B는 변함이 없어요. B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기장 1을 그대로 여기다가 B의 자기장은 그대로 1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자기장 세기가 변했군요. A는 아까 우리는 2D분의 IA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D만 된 거잖아요. 따라서 D니까 D 제외하고 1만 쓸게요. 전류 세기는 I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IA가 얼마? 2루트 3이니까 요게 지금 얼마냐면 2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B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A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진짜 합성된 자기장 세기는 루트 1 플러스 12 더해주고 나면 루트 13만큼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여러분 루트 13을 몇 B제로인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B제로는 기준이 뭐였지? B제로의 기준은 2였어요. 2가 바로 B제로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루트 13을 B제로를 이용해서 쓰려면 다음과 같이 B제로를 먼저 두고 여기 있는 루트 13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거는 뭘로 바뀌고? B제로로 바뀌고 나머지 이렇게 써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분의 루트 13 B제로라는 값을 디귿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귿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보기 모두 맞는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긴 해설이었지만 그래도 간략한 풀이를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계산 과정이라든가 또 수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참고해 가시면서 여러분만의 풀이를 또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 문제고요. 지금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지만 음원 A가 한 번은 다가오면서 VA로, 한 번은 도망가면서 3VA로 따로따로 식이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음원 B의 경우에는 둘 다 오른쪽으로 도망가면서 VB니까 딱 보기에도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써지겠구나. 식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식 세 개를 연립해서 거기서 뭔가의 물리량들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에서의 A 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진동수가 얼마였냐면 4분의 5F B라고 했고, 음속은 라지 V라고 했으니까 라지 V. 다가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VA고 처음에 진동수는 F0. 요게 바로 1번 식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나에서의 A를 보겠습니다. 나에서 A는 지금 얼마나 했냐면 7분의 5 F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속은 라지 V, 도망가네 플러스 3VA의 F0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3번. 이번에는 뭐 음원 B 같은 경우에는 가든지 나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 거를 씁시다. 가에서의 B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지금 VB라고 했으니까 FB라고 했으니까 FB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V, VB가 도망가니까 플러스 VB, F0 이런 식으로 식이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VB가 몇 라지 V냐, 요거들의 관계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둘의 관계를 얻어내려면 일단 F0 없애야 되고요. 여기는 FB를 구해야 됩니다. 이 FB를 구하기 위해서 FB가 들어있는 1번, 2번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둘을 뚝 하고 나눠버리면 손쉽게 풀 수 있죠. FB 일단 없어질 것이고, 이쪽에 있는 요 4분의 5와 여기 있는 7분의 5를 계산하고 나면 얼마? 4분의 7만 왼쪽 변이 남습니다. 선생님, FB를 구하는데 왜 FB가 지워지나요? 일단은 FB를 지우고 나면 VA와 V의 라지 V의 관계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VA가 몇 라지 V인지를 여기든 하나 넣으면 여기서 FB와 라지 V 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연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하게 머릿속에 있지만 계산이 많이 복잡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각오를 하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한 번에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분모로 내려가서 V-VA 될 것이고, 요게 분자로 가면 V 플러스 3VA, F0는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VA와 V의 관계가 얻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VA는 얼마? 19분의 3 라지 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걸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여긴 3에다가 또 플러스니까 좋아, 이쪽에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쪽에 왼쪽에서 4분의 5 FB 그리고 요게 들어가면 19분의 19 마이너스 3, 19분의 16. 그 다음에 VV, 라지 V 다 지워지고 그러면 16분의 19. 그 다음에 F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일단 또 지워지는군요. 여기는 4가 되고 요게 넘어오면 FB는 얼마? 20분의 19 F0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요게 20분의 19 F0니까 F0 없애고 나면 드디어 이제 V와 스몰 b, VB만 남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주면 충분히 VB가 몇 V인지 얻어낼 수 있고, 계산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19분의 1 라지 V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분수의 계산이지만 그래도 산수 같은 것들 이렇게 좌변, 우변 넘어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요. 계산 과정 정확하게 해야만 한 번에 딱 답을 얻어낼 수 있지, 만약에 중간에 딱 잘못 실수해가지고 답이 엉뚱한 게 나와버리면 그걸 쭉 다시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더 숫자를 좀 꼼꼼히 잘 보는 게 정확하게 푸는 거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12번은 이렇게 도플러 효과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광조 효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A와 B 단색광이 있습니다. 빛 종류는 두 개가 있고 다행히 금속판은 하나 있고요. A를 비출 때 전류가 흘렀어요. 아, 광조 효과가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B만 비출 때도 광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 물리학2는 이렇게 최대 운동 에너지 대신에 물질파 파장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파장 람다는 루트 EM 운동에너지 EK분의 H 이 관계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H나 E나 스몰 m은 다 상수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동에너지는 누구랑 람다 제곱분의 1과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운동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거는 3람다 제로 제곱분의 전체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만 써요. 그냥 9분의 1 값이구나 라는 거고 여기 있는 건 1입니다. 따라서 9분의 1보다 1이 더 크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B만 비췄을 때 더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A보다 B가 더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여기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기억이네요.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관계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I0냐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A도 쬐고 B도 쬐고 둘 다 비쳤을 때예요. 여러분 전류가 A를 쬐을 때 I0, B를 쬐을 때 2I0 나왔는데 둘 다 쬐는데 여기가 I0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건 틀린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람다 제로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니은은 요 물질파 파장이고요. 이거랑 관련 있는 건 바로 최대 운동에너지고 최대 운동에너지는 진동수가 큰 빛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진동수가 작은 빛과 진동수가 큰 빛을 둘 다 동시에 쬐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한 값이 아니라 큰 거에 영향을 받으니 바로 람다 제로를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고 그게 바로 디귿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디귿은 맞았군요.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유형들도 뭐 이렇게 많이 보던 유형이니까 어렵지 않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들 맞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으니까. 자, 다음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웠나 봐요.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지금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P점에 A가 VA라는 속력으로 갑니다. 가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요. A가 P점을 지날 때 바닥에서 B를 45도 각도로 VB로 뿅 쐈더니 여기 있는 R에서 A와 B가 충돌했다라는 거고 처음에 높이는 EH 높이 A 있었고 충돌하는 높이는 H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H만큼 수평거리, 여기도 3H만큼의 수평거리다. 저는 왠지 모르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작은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물론 큰 삼각형으로 해도 되지만 작은 삼각형으로 해야 이 세타 값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3H고요. 여기는 H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10H가 되어서 보면 여기 있는 B는 공중을 날아가기 때문에 중력장 내에서 운동이니까 중력가속도 G를 쓰면 되지만 여기 있는 A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사인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G 사인 세타이긴 한데 그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타를 미미대로 잡고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인 루트 10분의 1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VA하고 VB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VA분의 VB는 얼마냐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좀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 있는 B로 갑시다. B의 경우에는 45도이기 때문에 연집 방향, 수평 방향이 있는데 루트 2분의 VB 여기도 루트 2분의 VB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B에서 X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니까 여기 있는 3H 거리를 속력 루트 2분의 VB로 시간 동안 갔는데 여기 있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가 t면 여기도 t가 되겠죠. 동시에 가서 동시에 만났으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야겠죠. h만큼 가서 뿅 갔으니까 변이 h만큼 갔을 것이고 처음 속력 루트 2분의 vb의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요 항이 요 항과 같은 거 보이죠? 따라서 여기에 3h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없어질 것이고 2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a 걸로 가야죠. 자, 이제 a가 좀 복잡하겠네요. 일단 a는 빗면을 가고 있고 그때 a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이고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니까 요게 루트 10분의 g가 되고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간 거리가 루트 10h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루트 10h를 가는데 처음 속력은 VA예요. 시간은 T고요.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루트 10분의 GT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식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2분의 1 GT 제곱, 2분의 1 GT 제곱이 2H. 아, 요게 바로 2H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쪽이 10 루트 10H고 이쪽이 VA의 T에다가 이쪽이 루트 10분의 2H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넘길게요. 넘기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2 가로 열고 H VA T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럼 요건 루트 10으로 통분해주면 10 빼기 2니까 8H는 VA의 T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요 T는 시간 T는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게 A의 속력 VA와 B의 속력인 VB의 관계인데 여기는 지금 어딜 봐도 VB가 없죠. 근데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문제에서 주제하는 걸 임의대로 T라고 썼는데 그 T라고 쓴 거에 VB가 들어있는 식이 여기 있네요. 따라서 여기는 T로 바꿔주면 VB분의 3 루트 2H이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VB분의 3 루트 2H 이렇게 쓸 수 있고 H 없어지고 여기 보면 VA 나누기 VB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3 루트 20 분의 8. 근데 루트 20은 4 곱하기 5니까 2 루트 5.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거 4하고 곱해주면 3 루트 5분의 4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라 순서를 VA를 아래쪽에 VB를 분자에 쓰는 거니까 4분의 3 루트 5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고요.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구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보면 정말 많이 복잡한 그런 계산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시간과의 싸움이 무척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축전기 문제가 나왔고요. 자, 지금 A랑 B는 간격, 또 급한 사이 간격, 면적 똑같은 평행판 축전기인데 A는 입실론 제로만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절반의 입실론 제로를 채웠고 절반이 입실론 1을 채운 거죠. 입실론 제로는 이제 진공이니까 채운 게 아니지. 여기에다가 입실론 1을 반을 또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면적과 간격이 똑같은데 여기는 입실론 제로만 있는 곳인데 여기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용량이 A보다 B가 어때요? 더 클 수밖에 없지.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지금 A의 전기 용량보다 B의 전기 용량이 더 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나를 갈까요? 나로 가면 지금 기억, 니은 나왔는데 어떤 건 A고 요게 A인지 요게 A인지 몰라. 요게 B인지 요게 B인지 모르는데 지금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와 전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놨다라는 거죠. 이럴 땐 여러분 전원장치에 A, B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 둘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따라서 A에 걸린 전압과 B에 걸린 전압이 같고 전압이 같게 되어 있는 게 여기 딱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이 같은 거 보이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니은은 요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역은 요거에 해당해서 지금 몇 대 몇? 아, 이거 4대 1이라 지금 기역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구나 라는 거고요. U는 2분의 1 CV 제곱에서 지금 전압이 같아. 어차피 숫자네.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전기용량이 결정합니다. 전기용량이 큰 쪽이 에너지도 커요. 그죠? 그리고 지금 1대 4니까 여기는 전기용량 B도 1대 4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기역은 B 거고 동그라미 니은은 A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은을 풀 수 있네요.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B다라는 걸 먼저 찾아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억 갑시다. V1과 V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V1과 V의 관계를 묻는데 저는 요게 보이는데요.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니은, 그러니까 A 거죠. A 거의 축전기에 V1 것도 걸쳐 있고 그 다음에 V도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거 전기 에너지는 E고요.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가 E라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U는 2분의 1 CV 제곱에서 같은 축전기이기 때문에 요게 이번에는 고정된 거죠. 어차피 이번에도 고정된 거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V 제곱이 U하고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지금 U가 1에서 2니까 요게 2배 됐어요. 요게 2배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건 제곱이니까 몇 배? 루트 2만큼 커져야 되는 거지. 루트 2만큼 커진 게 2V라는 거야. 그러면 V1은 얼마일까? 그치. 루트 2V여야 여기에서 루트 2배 커지면 2V가 되니까. 요 V1이 루트 2V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억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여기다 적을게요. 디귿은 자, 입실론 1이 몇 입실론 제로냐. 요 둘의 관계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에너지의 관계를 보니까 지금 A의 전기 용량을 C라 하면 B는 4C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A 거 같은 경우에는 C라고 썼는데 요거 이제 A 거니까 A라고 쓸게요. A 거는 C라고 썼는데 입실론 제로에 판 사이 간격을 D라 하고 판의 면적을 S라 할게요. 저게 바로 C입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입실론 제로가 있고 또 하나는 입실론 1이 둘 다 반씩 채워져 있고 요렇게 있으면 둘은 병렬 연결. 축전기가 병렬 연결일 땐 합성 저항 구하는 건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요쪽 거 입실론 제로에 D분의 2S, 2분의 S 따라서 요거 2D분의 S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는 건 입실론 1에다가 D분의 그 다음에 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요게 바로 C니까 요건 그거의 절반. 요거 2분의 C구나. 요거 2분의 C구나. 그 다음에 여기 뭐랑 더한 것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4C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4C려면 여기 얼마면 됩니까? 2분의 7C면 되죠. 그럼 2분의 8C에서 4C가 나오니까. 따라서 요게 2분의 C라면 여기 있는 입실론 1은 얼마? 그치. 7 입실론 제로가 되면 딱 요게 7C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도 입실론 1이 7 입실론 제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았고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잘 풀어냈고요. 공식도 요거 2분의 1 CV제곱이라는 전기 에너지식만 하나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혼동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축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맨 마지막에 문제 해결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문제 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입실론 제로에 2D분의 S가 이거니까
입실론 1분의 2D분의 S는 7 입실론 제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 맞는 5번 정답인 거 찾아냈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개념들 꼼꼼하게 챙긴 친구들이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풀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지금 막대 A가 있고요. 막대 B는 정말 생소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놓여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줄 A가 막대 A를 당기고 있는데 그 당기는 힘의 크기를 TA라고 한답니다. 여기가 TA가 되는 거지. 이렇게 T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이 B가 막대 B를 당기는 이 힘이 바로 T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B, 요건 스몰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TA랑 TB의 B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와, 정말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단 위에 있는 요 막대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써봅시다. 이쪽에 4mg가 누르겠네. 그리고 이렇게 TA가 당기겠네. 그 다음에 요 막대의 무게에 6mg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TB가 여기 걸렸으면 여기도 TB로 당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T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는 막대가 원래대로라면 우리 이제 문제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보통. 수평, 수평. 근데 얘가 이렇게 가 있대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넘어갔겠지. 더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꼭지, 여기 있는 요 닿아 있는 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B가 A를 으이차 하고 미는 겁니다. 선생님 저렇게 밀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밀려면 이 방향 힘도 있고 이 방향 힘이 있어서 얘는 지금 이렇게 있지 못합니다.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줄 A가 똑바로 연직이란 얘기는 이 B가 밀 때 여기를 이렇게 밖에 못 미는 거지. 근데 그 미는 힘을 이렇게 쓰고 요걸 우리가 F라고 합시다. 지금 이 힘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미지수 나와 있지 않은 요거 썼고요. 나머지 건 다 문제에서 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A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입니다. 그죠? 자, 다음 B로 갑시다. B의 경우에는 일단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있겠네. 4mg.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TB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막대 B가 A를 F로 밀면 반작용 힘으로 A도 B를 이렇게 F로 밀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니까 이거의 연직 방향 이렇게, 이거의 요건 뭐 회전축 잡으면 상관없는 것이고 요것도 연직 방향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떨어진 거리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쌤이 정말 파이널 체크 포인트나 또는 수능 핵심 요약이나 이런 거 할 때 누누이 강조한 문제가 있어요. 작년 수능 문제죠. 사실은 작년 수능 문제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소하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선을 그으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힘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민 거랑 같습니다. 당긴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 올려놓으면 그 힘과 수직한 팔의 길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30도래요. 그럼 여기도 30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L이고 여기가 OL이야. 전체 6L짜리구나. 그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2L이에요. 왜? 여기가 3L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2L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L이면 여기는 얼마? 그치. 루트 3L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팔의 길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 갑시다. 여기 A가 미는 요 힘을 쭉 내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팔의 길이와 수직한 힘만 필요하니까. 물론 이 힘의 크기는 F 맞아요. 우리는 요 팔의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 루트 3L은 여기 있는 요 팔의 길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요게 L이야. 요게 L이면 요게 2분의 L.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루트 3L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회전축이죠? 팔의 길이가 2대 1입니다. 팔의 길이가 2대 1이면 힘은요? 1대 2면 되거든요. 아, 요 F가 8mg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4mg, 8mg, 12mg가 내려가니 여기 있는 TB는 얼마가 됩니까? 그치? TB는 12mg가 되는 거지. 그러면 TB는요? 12mg고요. F는요? 8mg고요. 그럼 요거 2개 더한 거랑 요거 3개 더한 거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TA가 얼마? 14mg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TA분의 TB니까 TA분의 TB 하면 이제 mg는 다 지워도 되겠죠? 14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 나오니까 7분의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정답을 2번으로 여러분이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문제도 여러 번 연습과 또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7번 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잘 풀어냈고요. 또 전자기도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필기 없이 딱딱딱 풀었던 것들 좀 무시하고 저는 천천히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보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잘 풀 수 있게끔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장 영역이 다른 거 좋아요. 자기장 영역이 다른 건 뭐 얼마든지 나왔죠. 여기 있는 거 지금 B1 여기 있는 건 B2라고 썼는데 보통 문제 풀 때 로마자로 1, 2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저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1, 2로 일단 먼저 적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고리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문제들은 일정한 각속도로 도는 문제를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0부터 2파이까지는 오메가 1으로 돌고요. 2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오메가 2의 아마 다른 각속도겠지? 그렇게 다른 각속도로 회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t 이퀄 0일 때, 세타 이퀄 0일 때,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돌기 전이란 얘기지, 이렇게. 돌기 전에 여기 있는 1번과 2번이 요 도선 고리에 있는 그 자기선속, 그 자기선속을 뭐라고? 파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다르죠. 시간대별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빨리 풀 수 있겠지만 저는 천천히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과정 중이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딱 요 상황이에요. 그죠? 요 상태이고 지금은 오메가 1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마이너스 2i만큼 흐릅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는 전류가 마이너스면 무슨 방향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 좀 더 우리 시계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유사하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고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리에 전류가 흘러.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0부터 2분의 파이가 될 동안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지금 전혀 변함이 없죠. 변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만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기선속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마 하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서 자기장이 뭐 하니까 그치
나오는 방향이니까 야, 왜 감소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것이다. 아, 여기 있는 2번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 먼저 하나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한번 봅시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여기부터 여기 이제 딱 지나가가지고 90도가 된 요 상황부터예요. 그죠? 요 상황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영역은 전혀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건 위에 있는 1번 영역이기 때문에 1번 영역이 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자기선속이 감소하고 그 자기선속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이 바로 플러스 방향이었던 거야. 그 얘기는 야, 너 왜 감소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1번은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구나.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식의 반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문제수는 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서로 방향이 반대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하는 요 순간에 있던 이 자기선속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돼. 큰 데서 작은 데 빼준 게 바로 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요 파이부터 또 2분의 3파이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은 뭐 어차피 나머지 것들 요 방향이나 세기 같은 걸 다 정해놨으니까 그것들은 좀 이따 풀도록 하고 이번에는 요 전류의 세기 2i, i, 3i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도기 전력은 V는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다 나왔어. 전류란 얘기는 V는 IR이니까 어차피 금속고리의 저항은 일정할 거잖아요. 따라서 전압 자리에 그냥 I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뗄 거고요. N은 감긴 횟수니까 한 번 감겼으니까 1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나옵니다. 델타 파이는 델타 BS고요. 자기장은 여기 있는 거 B1, B2로 픽스 되어 있고 지금은 요 델타 S, 면적의 변화가 생기고요. 면적이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꼴의 면적 여기 세타를 할 때 면적을 S를 한다면 2분의 1 반지름 R 그 다음에 L 여기는 요 호의 길이 쓸 수 있고 아니면 2분의 1 R 제곱의 세타를 쓸 수 있는데 이 식보다 이 식을 써야죠. 왜? 지금은 오메가가 등장했으니까. 왜 오메가가 등장하면 이 식을 써야 할까? 당연히 세타 자리에 오메가 델타 T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식 I는요. 델타 T분의 B는 그대로 픽스, 여기 있는 거 2분의 1 R 제곱 오메가 델타 T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거 델타 T 없어질 것이고 2분의 1 어차피 숫자. 반지름 R도 숫자. 그죠? 그렇게 지워지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Y축에 나와 있는 전류에 관여하는 물리량은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장의 세기와 각속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풀면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전류, 2i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뗄게요. 2i고 그때 B는요. 지금 우리 아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B2만 관여했죠. 그리고 각속도는 오메가 1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똑같은 거 반복이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전류가 I였고 자기장은 B1이 역할을 했고 각속도는 오메가 2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 번째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90도 그 다음에 여기 180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건 자기장은 B2만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각속도는 오메가2니까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지. 자, i가 얼마? 3i는 B2에 그다음에 오메가2.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면 뭐 나머지 것들을 풀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2번하고 3번을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왼쪽에 I 없어지면서 3분의 1만 남고 오메가2 없어지고 B2와 B1의 관계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B2는 얼마? 3B1이라고 쓰면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에는 지금 2B1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요게 이제 니은 먼저 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2가 3B1인 걸 어디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I 오메가1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메가1과 오메가2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i에다가 B2를 3B1의 오메가1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i는 B1에 오메가2 하면 이번에 나눠주게 되면 B1 없어지니까 이제 요거 오메가1과 오메가2의 관계만 얻을 수 있는 거죠. 2는 그다음에 3 오메가1 오메가2가 되고, 그때 오메가2로 정리해놨네요. 오메가2는 얼마? 2분의 3 오메가1 이렇게 써 있으면 되고, 그게 바로 기억의 복입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은 저쪽으로 가서 쭉 한번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값들은 여러분하고 같이 이미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구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써주면 되겠죠. 자, 디귿은 뭐냐면 여러분 4분의 파일 때 1, 2 자기장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4분의 파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요게 한 45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맨 처음에 세타 이퀄 0일 때, 요때가 바로 파이로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먼저 잡아야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세타 이퀄 0일 때죠.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 세기는 B1.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 세기는 B2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B1과 B2가 아까 우리 B1보다 B2가 3배 컸으니까 요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큰 거고 들어오는 게 작은 거니까 나오는 데서 들어간 걸 빼면 되지.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B2 마이너스 B1. 그리고 그것이 얼마? 그게 바로 파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면적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S는 안 쓴 겁니다. 근데 여기가 3B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여기 이제 S 들어가지만 S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뺄게요. 그럼 이게 2B1이 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5도일 때는 여러분 45도일 때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여기 있는 거는 아까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어때요? 45도니까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B1이 그대로인데 여기 있는 거는 면적이 절반이기 때문에 B2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절반이야. 이렇게 2분의 S라고 써도 되고 저는 그냥 2분의 B0로 B2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B2가 얼마냐면 3B1이니까 1.5B1이라 아직도 얘보다 커. 그러니까 이거가 크니까 큰 데서 작은 데 빼야 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B1이죠. 정확하게는 2분의 B1 S죠. 근데 지금 이 B1이 파이예요. 그러면 2분의 B1은요? 4파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분의 파이지. 2로 나눴으니까 4로 나눠야만 여기를 4로 나눠야 2분의 B1이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돼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디귿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기선속 파이는 B 곱하기 S예요. B 곱하기 S인데 S마저 지금 2분의 1로 만들어서 지금 쭉 작업을 한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 1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 부족하고 또 되게 복잡한 그런 유형이었던지 오답률 탑5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P점에서 3V 제로로 이렇게 던졌고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 4L을 지나서 꼭대기인 Q의 V 제로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기울기가 파이인 그런 면에 수직하게 저렇게 부딪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마찰력 크기는 얼마냐면 2분의 mg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세타하고 파이가 나와 있는데 그 세타 값과 파이 값을 줬어요. 자, 먼저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면 대각선은 얼마지?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뭐 사인이 필요할지 코사인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이래. 2분의 1. 탄젠트 파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돼서 이제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나 파이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세팅해 놓고요. 자,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이 작용한 일은,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얼마냐? 여기부터 이렇게 했을 때 한 일은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중력이 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차를 h라고 한다면 그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지? 바로 mgh가 되죠. 그리고 그때 중력은 R자 힘이기 때문에 R자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여기 있는 거 중력의 연집 방향 이 속력 구하고 또 요 속력을 구하고 나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서 요거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력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이니 질량 m 나와 있으니까 요 속력 구하고 요 속력만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 왼쪽에서 꼭대기 Q 지점을 가보도록 합시다. V0네요.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여러분이 좀 잘 볼 수 있게 이만큼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수평 방향 이렇게 연집 방향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 연집 방향 구하면 되는데 왜 수평 방향 왜 그리세요? 수평 방향을 그려야만 여기서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V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니까 5분의 4 V0고요. V0 사인 세타입니다.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V0 이런 식으로 각각 구했죠. 아, 요거 처음 속력 5분의 3 V0구나 라는 거고 그 5분의 4 V0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쪽에 그대로 가져가면 여기가 5분의 4 V0가 될 것이고 그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우리는 요걸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요게 5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점과 파이를 더한 게 9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얼마? 여기가 파이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파이가 나오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밑변이 5분의 4 V0예요. 그게 바로 1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지. 높이에 해당하는 게 1이죠. 요게 바로 5분의 4 V0입니다. 그러면 밑변은요? 거기에 2배. 따라서 요건 5분의 8 V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걸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나긴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 mgh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쓰면 2분의 1에다가 질량 m이고요. 나중 속력은 이거예요. 그죠? 25분의 88이 64 빼기 25분의 33은 9 그리고 V0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25분의 55가 나오네. 25분의 55가 나오니까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해요. 5분의 요거 11 나올 것이고 요거 2, 5, 10. 10분의 11 mv0의 제곱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mv0로 쓰지 말고 선택지를 쭉 보니까 mgl로 쓰라는 거야. 여러분 mgl로 쓰란 얘기는 여기 있는 요 mv0 제곱이 뭔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 있는데 우리 지금 안 건드린 거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요 마찰 구간 안 건드렸네요. 따라서 그림 아래쪽에 정리할게요. 요 마찰 구간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니죠. 여기 있는 요 마찰 구간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꼭대기에 갔더니 여기 있는 Q점에 갔더니 mg h 하고 2분의 1 mv0 제곱 있고 중간에 손실된 게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더해줘야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다 보존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간은 4L에 2분의 mg니까 2분의 mg에 요거 4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 넘어가면 2분의 8, 그러니까 4mv0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해주면 요건 2니까 8mgl이니까 mv0 제곱은 2mgl 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여기다가 2mgl 집어넣으면 이제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얼마? 5분의 11 mgl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만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많이들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A, B, C 세 개의 전하가 있고요. A는 다 줬습니다. 플러스의 Q입니다. 그 다음에 P는 그냥 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능 특강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를 다뤘었는데 전기력은 물리학 1 파트, 전기장은 물리학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기장이라 하는 것이 전기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 지금처럼 전기력과 전기장을 함께 이렇게 문제로 내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은 이런 유형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니까 B와 C가 A한테 작용시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X축의 F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 A와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이겠죠. 근데 45도로 이 방향으로 간다 합니다. 여러분, 45도의 장점은 1대1대 루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A와 C에 의한 합성 전기력이 이 방향이라면 A는 이렇게 전기력을 작용시킬 거고 C는 이렇게 전기력을 작용시킬 테고 이때 요거랑 요거랑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저 방향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A는 플러스 Q예요. 여기 있는 크기와 방향이 여기 있는 C하고 크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떨어진 거리 같기 때문에 C도 뭐구나. 요것도 플러스 Q 전하구나 라는 걸 먼저 요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먼저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저 위로 갑시다. 여기는 A 쪽 갑시다. A로 가면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기력이 여기 작용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B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A한테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거지. 여기 이제 B가 A한테 A에 있는 요 위치에 작용하는 전기장입니다. 요건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1쿨럼을 놨을 때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는 이 방향일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이제 B의 전기장, 요건 C의 전기장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을 합성한 게 진짜 전기력이구나. 요게 전기력 FB, 그 다음에 요거 FC 전기력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 C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다음과 같이 되었고, 지금 합성 전기력이 F고 요게 지금 45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F고요. 이거는요. 루트 EF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먼저 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C 거. 루트 EF는 K1로 쓸게요. 떨어진 거리는 루트 ED네. 그럼 우리 D까지 한번 같이 포함해서 써볼게요. ED 제곱. 루트 2제곱 했으니까 ED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Q, 여기는 Q니까 Q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EF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물리량 정의를 하나 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F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니까 K는 1로 쓰고, 떨어진 거리는 D, D 제곱 쓰고, 여기 있는 걸 Q, 이거 몰라. 라지 Q라고 씁시다. Q, 스몰 Q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전기력에 대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나눠보면 F는 없어질 것이고 루트 2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Q 하나 없어지고 여기 스몰 Q 하나 없어지고 라지 Q 남고 D제곱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나면 2에다가 라지 Q 분의 스몰 Q가 있어서 라지 Q 바로 누굽니까? B의 전하량이 2 루트 2분의 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2 루트 2분의 스몰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분수에다가 숫자도 2 루트 2 굉장히 많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뭘 원하냐면 여기 P에서의 A와 B, C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합성 전기장 세기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먼저 알 수 있는 게 A랑 C는 플러스 Q로 같아요. 떨어진 거리도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걸 우리가 2라고 한다면 요것도 2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 전기장이 여기 있는 건 루트 2가 됩니다. 요건 지금 A와 B 것만입니다. 그리고 그때 2는 A나 C나 아무거나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2는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K는 1로 쓸게요. 떨어진 거리는 D니까 D제곱 분의 전하량 Q를 써주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정의를 계속 내려야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작용하는 전기장입니다. B는 마이너스예요. B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 예를 들면 2'이라 씁시다. 2'은 K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루트 2D니까 제곱하면 2D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하량 요거 써주면 2 루트 2분의 스몰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4 루트 2 D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D제곱분의 Q가 라지 2니까 요게 라지 2가 되므로 4 루트 2분의 라지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루트 2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더 크죠. 따라서 합성하면 요거 빼기 요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합성 전기장 세기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자, 루트 2 라지 2 빼기 4 루트 2분의 라지 2 해주면 되고, 4 루트 2로 통분해주면 요게 8 빼기 1 따라서 7 라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4 루트 2분의 7 라지 2.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라지 2는 문제 준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 주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문제 준 물리량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선택지를 봐도 라지 F와 스몰 Q와의 관계로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 있는 라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쓴 거니까 라지를 없애야 되겠는데, F 자리에는 F에는 D도 있고 Q도 있어요. 그리고 라지 2에도 D도 있고 Q도 있네요. 따라서 요 라지 2가 몇 F인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요식 2는 D제곱분의 Q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루트 2F는
2D 제곱분의 Q 제곱이니 여기 있는 걸 우리가 2를 써주면 Q분의 요거 두 개를 정리해주면 2루트 2 F가 되고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끝!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루트 2분의 7 곱하기 Q분의 2루트 2 F이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지워지면 2만 남으니 2분의 7 Q분의 F라고 써 있는 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 19번도 정리할 수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계산들이 많은 것이 이번 수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들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시간을 잘 세이브해서 절약해 쓸 수 있냐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부단히 노력을 좀 해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오답률 80%를 넘은, 선생님이 이제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바로 봤던 오답률은 한 84% 정도 됐는데 역대급이 나왔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다시 안 되더라.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앞에 있는 1번부터 19번까지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는데 20번에서도 떡하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에 XY 평면입니다. 평면. 우리가 옥상에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A는 Y = ED 위치에서 V1으로 뿅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는 순간에 여기 있는 요 B를 X = D 위치에서 V2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있는 요 X1 자리에서 만나더라 라고 했고 A, B는 둘 다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A한테 작용하는 X방향의 가속도나 B한테 작용하는 X방향의 가속도는 같다는 뜻이에요. 또 A한테 작용하는 Y방향의 가속도나 B한테 작용하는 Y방향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X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고 Y방향에도 가속도가 있으니 우리는 한 번에 풀지 말고 X방향, Y방향을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듭니다. 두 번째, T1일 때 여기 있는 X1에 만난대요. 둘이 만났는데 그때 A는 여기에 올 때 X방향의 속도 성분이 Y방향 속도 성분의 4분의 9만큼 크대요. 4분의 9만큼. 근데 주인공이 누구지? X죠. 따라서 X방향이 9V라면 Y방향은 4V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사실은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는 A와 B의 위치를 AX, AY 또 BX, BY라 했을 때 LX는요. LX는 AX 빼기 BX가 LX고 위에 있는 LY는요. AY 빼기 BY의 위치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렇게 되었다. 이때 X1은 몇 D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시간이 있구나. T1이라는 시간이 있구나.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 때 T1 걸렸고 B도 이렇게 올 텐데 T1 걸렸구나. 근데 지금 이미 A는 처음 속력 X방향 V1을 갖고 있으니 그걸 X방향과 Y방향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A부터 갑시다. A 같은 경우에는 X방향입니다. X방향으로는 0부터 X1까지 X1의 거리를 가는데 그때 평균 속력, 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바로 간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V1 그리고 나중에 9V입니다.
나누기 2 곱하기 시간은 t1. 이렇게 우리가 x1에 대한 식을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y방향. y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2d만큼 왔습니다. 2d만큼 왔고요. 그때 평균순역은 2분의, 여기 0이니까 2분의 4v면 그냥 2v가 될 것이고, 그때 시간 t1이니까 요거 지워주고 나면 v1, t1이, v와 t1이, vt1이 바로 d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서 여러분 t1을 2분의 v1 t1, 2분의 9v t1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니까? d니까 요게 바로 d입니다. D. 그러면 2분의 9d야. 그러면 요것만 몇 d인지 알면 그걸 더했을 때 이 x1이 몇 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들어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요거 V1과 T1이 과연 어떤 물리량이 되느냐라는 걸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갑시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LY와 LX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LY는 AY 빼기 BY고 LX는 AX 빼기 BX인데 그거는 그거지만 지금 X축이 무슨 축이에요? 시간축이란 말이에요. 시간축. 시간축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하면 바로 A와 B의 여기 있는 요 부분은요. 바로 요걸 시간 그래프로 바꿔주게 되면 기울기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 기울기는 바로 Y방향의 두 물체에 대한 상대 속력이 나옵니다. 상대 속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요. 바로 여기 있는 요 LX는 AX 빼기 BX지만 그게 바로 시간의 그래프로 나오게 되면 그때 기울기는 X방향의 상대 속도 크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요 기울기를 V를 합시다. 이렇게 V를 한다면 요 기울기를 V1이라고 했네. 왜?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A는 V1으로 움직여요. B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방향 상대 속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로? V1이 될 거잖아. 이게 바로 V1이란 얘기야. 이게. 여기 있는 건 Y방향의 상대 속도 크기인데 얘는 Y방향 없어요. 여기 있는 건 Y방향 있네요. V2로. 그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쓸게요. 그리고 V2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지금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게 2대 1이니까 당연히 V1 대 V2의 크기는 1대 2인 거 알 수 있고 V2는 2V1이구나. V1과 2의 우리 관계까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상대 거리, 상대 위치에 대한 상대 위치를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될 것이고 처음에 속력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두 물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만 잘 살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멋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A도 어차피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요. B도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X1에서 둘이 딱 만날 겁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운동을 끝날 때까지 상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멈춰 세우고 다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때 B를 멈춰 세울게요. B를 멈춰 세우는 순간 B가 갖고 있던 속력은 반대 방향으로 주면서 A한테 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B는 가만히 멈춰 있고 A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시간을 T1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누누이 그리고 여러 번 그 학평이나 모의평가 해설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두 물체의
상대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그 부분. 상대 속도 개념. 한 물체를 세워야 돼. 세우고 그 물체가 갖고 있던 속력을 다른 물체한테 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주면 B는 멈춰 있고요. A는 이 둘의 합성된 속력으로 이렇게 B한테 충돌할 것이다. 근데 지금 V2가 얼마? 2V1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2V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루트 5V1이 될 것이고 여기는 거리가 D, 여기는 ED, 따라서 여기는 대각선 길이 루트 5D니까 루트 5D라는 거리를 루트 5V1으로 T1만큼 운동해서 충돌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지워지고 지워지면 드디어 V1과 T1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0D 따라서 5D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리학2 배울 때 상대 속도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상대 속도는 언제 배우냐면 물리학 1에서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그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이론, 그 개념을 물리학 2에서 아주 서슴없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출되었던 다양한 유형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답 5D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나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 올해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조금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좀 여러분 다음에 일을 도모하시기 바라고 이제 예비 수험생이시라면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